안녕하세요, 연구자 여러분. 지금 많이 들어오고 계신 것 같은데요. 벌써 200분 넘게 들어오신 것 같아요.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채팅창으로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 예정된 강의는 간단하게 저희 회사 소개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디티지 마케팅팀의 유지연입니다. 에디티지가 주최하는 영문 논문 작성법 온라인 강의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의를 진행하며 앞서 간단한 에디티지 소개 후 예정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디티지는 캡터스 커뮤니케이션즈의 대표 브랜드로 글로벌 학술 연구 커뮤니케이션을 지원하고자 20여 년 전에 설립되었습니다. 에디티지에서는 세부 학문 분야별 전문 원어민 에디터가 매칭되는 영문 교정 서비스, 국제저널 출판이 가능한 수준의 수준 높은 학술 번역 서비스, 피어 리뷰, 표절 체크, 제투고 지원 등 저널 투고를 위한 원스톱 솔루션이 제공되는 저널 투고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최근에 AI를 통한 영문 교정 작업 후에 전문가의 최종 교정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포스트 AI 영문 교정 서비스도 출시되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년 이상 연구자들과 함께 성장한 교정 전문 기업 에디티지에서 출시한 연구자를 위한 학술 글쓰기 AI 도구 페이퍼팔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페이퍼팔은 학술 문서에 특화된 고품질 영문 교정 및 학술 번역을 제공하는 AI 도구로 학술 문서를 이해하고 그에 맞는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데요. 연구자들의 논문 작성에 꼭 필요한 학술적 동의어 제안, 문법 검사, 일관성 체크, 고쳐쓰기, 단어수 조정 등 다양한 학술 문서용 글쓰기를 지원하며 현재 무료 체험이 가능하니까요. 저희 해당 웹사이트 꼭 확인 부탁드릴게요. 웨비나 플랫폼 사용에 관한 간단한 안내입니다. 지금 채팅창은 잘 사용하고 계신 것 같고요. 보고 계신 화면에 오른쪽에 보시면 저희 전체 채팅, Q&A, 강의 파일 다운로드, 강의 설문조사 기능이 있습니다. 강의 중 질문사항은 반드시 Q&A 섹션에 남겨주시고 위에서 세 번째 문서 모양 아이콘 클릭하시면 오늘 진행되는 강의에 대한 강의 파일 확인 및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강의 피드백 조사는 강의 종료 전에 꼭 완료 부탁드립니다. 3월 12일 무료 온라인 강의에 참여하신 연구자분들을 위해 준비된 블로그 댓글 후기 이벤트를 소개합니다. 네이버에서 에디티지 블로그를 한글로 검색하면 저희 에디티지 블로그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에디티지 3월 12일 온라인 강의 후기 이벤트 게시물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진행되는 강의에 대한 댓글을 남겨주시면 10분을 선정해서 스타벅스 상품권을 증정해 드립니다. 선정자 발표 및 선물 발송을 위한 정보 요청은 추후에 비밀 댓글을 통해서 진행하고요. 여기 이벤트에 참여하는 댓글은 반드시 공개 댓글로 해주셔야지 이벤트 참여가 가능합니다. 이 부분 꼭 기억해 주시고 이벤트는 오늘만 참여 가능하니까 남겨주신 댓글 저희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간단한 공지사항 안내드리고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되는 강의에 대한 강의 자료와 녹화본은 강의 종료 10일 이내에 강의 등록 시 기입한 이메일로 발송드릴 예정이에요. 그리고 에디티지에서는 연구자 지원 프로그램으로 매월 다른 주제의 다양한 영문 논문 작성법 강의, 온라인 글쓰기 모임, 논문 읽기 챌린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월과 4월에도 다양한 강의와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진행되는 고급 학술 영작 시리즈 두 번째 강의는 4월 11일에 예정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 부탁드릴게요. 이외에 다양한 교육 관련 문의사항은 날리젯 에디티닷컴을 통해서 문의해 주시고요. 이상으로 저희 에디티지 소개를 마치고 유진승 강사님께서 고급 학술 영작 시리즈 첫 번째 강의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보이세요? 네, 잘 보입니다. 이게 왜 그러지? 잠깐만. 스피커를 꺼야 되나? 잠깐. 소리가 자꾸 들리네. 강사님 핸드폰의 스피커를 꺼주세요. 스피커 껐는데 핸드폰에. 네. 잠깐만요. 핸드폰 스피커를
스피커 끄는 아이고 이게 핸드폰 그냥 꺼야겠네. 이거 핸드폰 스피커를 어떻게 끄죠? 어, 아니면 이 핸드폰의 핸드폰 소리 네. 소리를 줄여 놓으시면 안 들리는 걸로 해서 핸드폰 소리를 무음으로 했는데 그 에어밋 디스플레이에서 한번 끄도록 네. 해 보시겠어요? 괜찮으세요? 잠깐만요. 일단 에어밋 디스플레이에 그 스피커 끄는 그 옵션이 잘 안 보여 가지고. 제가 그러면 우선은 오늘은 이대로 진행하고 추후에 이제 그 채팅 스크린 필요한 부분은 예. 네. 그럼 일단 그 핸드폰을 사용을 안 하고 하겠습니다. 네네. 잠깐만요. 예. 네, 예, 지금 감사합니다. 너무 시간을 끌어서 죄송합니다. 예. 고급 학술 영작 시리즈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먼저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이제 해외에서 공부를 석사까지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내에서 이제 국내에서 그 사전 쪽으로 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 특히 그 이제 네이버 한영사전 거기 보면은 이제 그 컨텐츠가 그 제일 먼저 올라온 컨텐츠가 능률 한영사전인데 그쪽에서 편찬 작업했고요. 서울대학 영정문 그 영문학과에서 영재문을 가르쳤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그 그룹들과 이런 기관들과 번역 프로젝트하고 현재는 SK 그룹하고 주로 그 한영 번역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학술지에 논문 발표를 좀 했습니다. 그 AHCI가 그 과학에서는 이제 SEI에 필적하는 이제 그런 그 상하는 그런 학술지인데요. 그 언어학 쪽으로 이런 그 출판사들 이런 그 학술지에 논문을 하나씩 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언어학 그 엘세비어의 그 언어학 그 방대한 그 언어학 백과사전이 있는데 거기도 실었고,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그 학업이 중단되었는데 지금은 그 언어학 그 연구자의 길을 다시 가고자 하는 그런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시리즈의 첫 강의는 먼저 시리즈의 서론으로 고급 학술 영작의 이슈들에 대해서 개괄적인 소개를 드리고, 그 다음 시리즈의 첫 내용인 그 대칭 구문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급 학술 영작의 이슈들. 영어 실력이 고급으로 가면 오형식이나 뭐 주어 동사 일치 이런 그 전체적인 기본법이 이미 수어가 되어 있고, 문제는 더 국제화됩니다. 그러니까 그 특정 단어나 구나 구문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정확하게 사용하느냐, 이런 문제가 남게 되죠. 그리고 이제 또한 같은 내용을 어떻게 좀 더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고 자연스럽고 세련된 영어로 표현하느냐 하는 문제가 또 중요해집니다. 이 첫 번째는 이제 correct use, 그러니까 정확한 사용의 문제가 되겠죠. correct use의 문제가 되고, 이 두 번째가 이제 이 스타일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특히 그 한국어와 영어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영어를 한국어식으로 하는 문제를 이해하고 극복하고 정말 영어다운 영어를 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따라서 이제 고급 영작은 이런 이슈들을 다루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학술 영작이라고 하면 이제 이런 이슈들 중에서 학술 부분에 학술 논문 작성에 관련된 부분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correct use에 관해서는 많은 내용들이 있죠.
뭐 이런 표현들 어떻게 쓰냐 이런 이제 많은 게 있는데 스타일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체계적으로 정리된 어떤 교육 내용이 없습니다. 그 스타일 이슈라는 게 뭐 어떻게 하면 더 세련되게 쓰냐 이런 게 어떤 체계를 세워서 정리하기는 좀 애매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없어서 저 나름대로 정리를 전 그쪽으로 많이 한 이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이번 시리즈에서는 이 스타일 분야를 그 이제 학술에 초점을 맞춰서 체계적으로 다뤄보기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작문력 향상과 함께 한국어와 영어의 차이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재밌는 시간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코렉트 유즈도 중요한 부분이고 또 좋은 내용이 많으므로 추후에 기회를 마련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스타일에는 그럼 어떤 이슈들이 있는가? 이제 이걸 보면 이 중요한 스타일 이슈로 이 4가지를 이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conciseness, 간결함, parallel construction, 대칭 구문, modifier placement, 수식어 배치, 그리고 4번째는 uniquely English style, 영어의 독특한 어법. 영어의 독특한 어법에는 또 이런 확장어휘, 혁명구문, 사물주어, 결과어 이런 그 이제 부분들이 있죠. 그런데 이 3가지는 그 영작의 그 고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책, 그러니까 스트롱크 앤 화이트의 Elements of Style이라는 책에서 근거한 것이고, 4번째는 특히 그 한국어와 대비되는 그 영어만의 독특한 어법을 제가 정리한 것입니다. 그럼 먼저 간결함, 첫 요소인 간결함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그 스트롱크 앤 화이트이 설명하는 거죠. omit needless words. vigorous writing is concise. 힘찬 글은 간결하다. A sentence should contain no unnecessary words. A paragraph, no unnecessary sentences. For the same reason that a drawing should have no unnecessary lines and a machine no unnecessary parts. 그러니까 불필요한 것을 없애고 간결하게 글을 써라. 이제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예들을 그 들어주는데요. used for fewer purposes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여기서 그 purpose란 말은 굳이 할 필요 없고 그냥 used for fewer 이렇게 하면 충분하다. in a hasty manner 이렇게 하기보다는 hastily 하면 더 간결하게 쓸 수 있다. call your attention to the fact that 이렇게 이거보다 remind you that 이렇게 하고 in spite of the fact that 이것을 though, although로 the fact that he had not succeeded 이것을 그냥 his failure 이렇게 the fact that I had arrived 이것을 my arrival 이런 식으로 이제 간결하게 쓸 수 있다는 것이죠. 특히 이제 이런 그 my failure, my arrival 이런 것도 굉장히 그 유용한 그 기법인데요. 다음 시간에 그 간결 명사구를 하는데 이렇게 저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짧은 명사구로 축약시키는 그런 연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한국식으로 그 영어를 말할 때 특히 불필요하게 길게 들어 쓰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이 책에는 그 뭐 몇 페이지로밖에 안 나왔어요. 그 이 스트롱크 화이트 책에. 그렇지만 그 사실 영어의 그 간결화 테크닉이라는 게 정말 품사별, 구문별로 무궁무진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번 시리즈에서도 진짜 이걸 뭐 다 뭐 반의 반도 소개해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아무튼 그런 테크닉 중에서 우리에게 정말 유용한 것을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칭 구문인데요. express coordinate ideas in similar form. This principle that a parallel construction requires that the expressions similar in content and function should be outwardly similar. The likeness of form enables the reader to recognize more readily the likeness of content and function. 자, 문장에 내용적으로 유사한 부분들이 있다면 형태적으로도 유사해야 된다. 이제 이런 말입니다. 유사한 형태로 인해서 그 유사 부분들의 그 의미와 역할이 더 잘 이해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이해뿐만이 아니라 이 대칭적인 구문은 세련된 영어의 아주 핵심 요소로서
많은 그 명저자들이 애용하는 스타일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런 예들을 들어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formerly science was taught by the textbook method, while now the laboratory method is employed. 자, 사이언스를 가르치는 그 두 가지 방법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 방법을 말하는 그 문장의 구조가 이렇게 좀 다르죠. 그래서 이 다른 구조를 쓰지 말고 같은 구조로 이걸 말해줘라. Formerly, science was taught by the textbook method. Now it is taught by the laboratory method. 이렇게 같은 형태, 같은 아이디어니까 같은 형태로 말해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My objections are first, the injustice of measure. Second, that it is unconstitutional. 여기서는 내가 반대하는 내용을 두 개를 말하고 있죠. 근데 그 두 개의 내용이 또 형태가 달라요. 하나는 구고, 하나는 이제 절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 두 개를 같은 형태로 말을 해주는 게 좋겠다. My objections are first, that the measure is unjust. Second, that it is unconstitutional. 이렇게 같은 형태로 말을 해준다. It was both a long ceremony and very tedious. 여기서는 그 세리머니를 그 long하고 tedious라는 묘사를 해주고 있는데요. 두 가지 또 이 묘사는 형태가 달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이것을 long ceremony 이렇게 수식을 갖다 붙여주죠. 갖다 붙여주는데 very tedious는 그 비동사 it was very tedious 이런 식으로 비동사의 보어로 이렇게 붙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이것을 통일해서 the ceremony was both long and tedious 이렇게 비동사의 보어로 이렇게 두 개를 다 만들어 주던지 아니면 it was both a long and tedious ceremony 이렇게 그 수식어로 갖다 붙여주던지 이렇게 두 가지 중에 하나로 통일하는 게 좋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수식어 배치를 보겠습니다. Keep related words together. The position of the words in a sentence is the principal means of showing their relationship. Confusion and ambiguity result when words are badly placed. The writer must, therefore, bring together the words and groups of words that are related in thought and keep apart those that are not so related. 여기서 그 related words는 그 수식어와 피수식어를 의미하는데요. 그 수식어를 그 피수식어와 최대한 근접 배치를 해야 한다. 그래서 스타일적으로 좋고 또 이제 혼동을 막을 수 있다. 이제 이런 뜻이고요.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그 수식어가 둘 이상일 때 이럴 때는 어떻게 그 순서를 정하느냐, 어떻게 배치하느냐 이런 것도 하나 이슈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He noticed a large stain in the rock that was right in the center. 여기서 그 하고 싶은 말은 럭의 그 한가운데 있는 그 스테인을 발견했다. 그러니까 이 right in the center가 스테인을 수식하는 건데 이게 이렇게 떨어져 있잖아요. 지금 떨어져 있어서 이게 럭을 수식하는 거로 또 혼동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근접 밀착을 시켜서 He noticed a large stain right in the center of the rock. 이렇게 하면은 그 근접 배치에서 수식어 배치를 잘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You can call your mother and let her tell her all about his taking you out to dinner for just 60 cents. 여기서는 그 60 cents가 call을 수식하는 거죠. 그러니까 60센트만 있으면 전화할 수 있다. 이제 이런 뜻인데 여기서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서 여기서 he's taking you out to dinner 이걸 수식하는 걸 또 이렇게 혼동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60센트로 뭐 저녁을 사준다 뭐 이런 식으로 이런 또 이제 그 또 혼동의 여지가 있으니까 이것을 이럴 때 이제 근접 배치시키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럴 때는 이제 이 부사구를 문장변 앞으로 이렇게 배치를 시켜주면 이렇게 근접 배치가 되기 때문에 for just 60 cents you can call your mother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수식 관계가 명확해진다. 자, 그 다음은 all the members were not present. 자, 이 문장은 좀 되게 애매해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멤버들이 오지 않았다는데
온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렇게 의미할 수도 있고, 또 오긴 왔는데 다 온 건 아니다. 뭐 이런 의미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애매한데, 만약에 후자라면, 그러니까 이제 그 다 온 건 아니다. 그 부정하는 게 all, 그 all을 부정하는 것이라면, 그 부정, 그 not이 all을 부정하는 것이면 그 not을 그 피부정어, 그 피수식어 바로 앞에 이렇게 배치를 해줘라. 그래서 not all the members were present 이렇게 하면은 분명히 다 오긴 왔는데 다 온 것은 아니다. 이런 이제 의미가 분명해진다 이 말이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아무도 오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려면 이런 식의 또 말은 안 되죠. 이렇게 하지 말고 none of the members were present 이렇게 하면은 분명해져. 그러니까 이 문장은 아무짝에도 좀 쓸모가 없는 애매한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impact of 34 years of urbanization on bees. 여기서 34년의 그 도시화의 그 벌들에 대한 영향 이런 뜻인데 여기서 이 두 개의 구 of 구와 of on 구가 다 impact을 수식하죠. 둘 다 수식어예요. 근데 이럴 때는 이제 어떻게 이 배치하는 게 좋을까 보는데 우선 이 of가 좀 길죠. 그리고 on이 좀 짧아요. 그래서 원래는 impact of 뭐 이걸 먼저 배치하는 게 순서적으로는 내용적으로는 맞지만 이렇게 길게 될 경우에는 impact on B 짧은 거를 먼저 배치를 해주는 것이 이해하기가 더 쉽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impact on B's of 34 years of urbanization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인 배치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이 of 구가 B를 수식하지 않는다는 것이 분명해야 되죠. 네, 여기서는 뭐 이 어버니제이션이 B를 수식할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 관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그 수식어를 앞으로 배치해서 짧은 거를 먼저 배치해 주는 게 훨씬 효과적인 그 수식어 배치다. 이런 식의 그 기법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어의 그 독특한 어법이 네 번째인데요. 자, 여기 들어가기 전에 영작을 좀 해보겠습니다. 운동, exercise는 노화를 늦춰준다. 이걸 영작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댓글을 봐야 되는데 댓글이 안 보여가지고 뭐 이렇게 좀 저한테 읽어주실 수 있으면 좋겠네. 이거 한번 영작을 해보시겠습니까? 예. 운동은 노화를 늦춰준다. exercise는 노화. 이걸 영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소리가 안 들리는데 지금 댓글이 올라오고 있나요? 네, 지금 제가 스크린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혹시 보이시나요? 스크린으로? 네. 그럼 이거를 끄고 봐야 되나? 지금 네, 슬라이드. 좀 몇 개나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Exercise slows down aging. Exercise slows down aging. Exercise makes aging slow. 네. Exercising delays aging. Exercise makes aging slow. 예, 오케이. 네. 좋습니다. 예, 네. 좋습니다. 예. 자, exercising이라고도 많이 하셨고, exercise라고 하셨고, 그러면 이제 makes aging slow, 뭐 slow down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좋습니다. 여기서 이제 exercise는 그 exercising이라고 안 하고 exercise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그 어떻게 보면은 한국어인들이 잘 실수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exercising은 좀 길게 쓰는 거고 간결하게 쓰는 건 exercise고요. 이런 것도 제가 이제 다룰 건데 아무튼 exercise makes aging slow 할 수 있고 exercise slows aging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구글에 이걸 검색을 해보면 exercise makes aging slow는 검색이 안 돼요. 근데 exercise slows aging 이렇게 하면 이제 이게 100%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어는 이제 이런 그 어법을 훨씬 선호한다는 말이죠. 예. 자, 그리고 또 하나 해보겠습니다. 상을 깨끗하게 닦았다. 예. 이것을 영작하면 I wipe the table cleanly, to be clean, clean. 이 셋 중에 어떤 게 맞을까요?
댓글이 어 올라오시면 뭐 네네. 좀 몇 개라도 말 지금 클린이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네. 클린리, 클린업. 아니 요 아 셋 중에서 선택을 하자면 클린이 제일 많습니다. 클린이 제일 클린이요? 많고 예 그다음에 클린리가 쪼끔 더 있고요. 예 쪼끔 있고 클린이 제일 많아요. 이거 이 투비 클린 없고요. 네. 투비 와이프 클린은 아직 한 분도 안 투비 클린 한 분 계시네요. 와이프 더 테이블 투비 클린 요렇게? 네. 투비 클린 한 분 계시고 네. 클린리는 몇 분 계시고 클린이 대부분이에요. 예예. 예. 자 여기 보면 또 이제 보겠습니다. 왜 또 이게 소리가 들리아 wipe the table cleanly. 자 이것도 거의 검색이 안 되고 wipe the table to be clean 이거 검색이 안 되죠 거의. 근데 이제 wipe the table clean 이게 인제 99% 이게 이렇게 많이 쓴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위의 문장은 인제 나중에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한국식으로 쓴 문장이고 여기 위에도 이제 한국식으로 쓴 문장이고 이 위에 아래에 이제 많이 검색되는 것이 영어식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인제 영어는 그 한국어와 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제 피부로 이제 느껴볼 수 있게 해 드리기 위해서 이런 퀴즈를 좀 드렸습니다. 그럼 인제 그 영어 독특어법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먼저 그 확장 어휘 하겠는데요. 확장 어휘는 단어를 원래 그 의미의 테두리 밖으로 확장해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의견 충돌이 있을 때 "We have different values." 이렇게 말을 하면 "우리가는 가치관이 다르다." 이 말이죠. 여기서 인제 이 value는 원래 가치를 의미하는데 이 문장에서는 가치관을 의미합니다. 영어는 그 문맥에 따라서 이렇게 같은 단어의 뜻을 확장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거죠. 근데 반면에 한국어는 한국어로 "우리는 가치가 다르다." 이렇게 말을 하면 우리는 그 값어치가 다르다는 말이지 우리가 가치관이 다르다는 말은 절대 되지 않죠. 가치관이 다르다고 할 때는 가치관이라는 말을 꼭 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인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국어는 의미 확장이 좀 안 된다. 두 번째를 보면 method to measure carbon emission. 탄소 배출량을 측정하는 방법. 예. 여기서도 emission이 원래는 이제 배출인데 여기서는 배출량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제 배출량을 의미하도록 이렇게 의미를 확장해서 이제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어로는 배출량 측정법으로 해야 되겠죠. 배출 측정법 이렇게 하면 좀 이상하죠. 예. 그래서 문맥을 보면 이게 배출량인지는 알겠지만 그래도 그 양을 붙여줘야 이게 제대로 된 한국어가 됩니다. 그래서 한국어는 그런 이 의미 확장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 확장 어휘가 영어의 어떤 독특한 어법이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문맥상 불필요한데도 한국식으로 이제 말해서 가치관이니까 관을 꼭 붙여 가지고 view of value 배출량이니까 양을 꼭 붙여 가지고 emission amount, emission volume 뭐 이렇게 이제 말을 하면 어색한 영어가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인제 우리 퀴즈에서 한 거 exercise slows aging. 여기서는 slow가 원래 형용사인데 동사로 이렇게 확장이 되어서 쓰이고 있습니다. 이것도 인제 확장 어휘로 볼 수 있는 건데요. 한국어는 느리다라는 형용사를 동사로 쓸 수 없죠. 이걸 동사를 말하려면 늦춰준다, 늦게 만들어준다, 인제 이렇게 동사형으로 만들어 써야 되죠. 그래서 인제 이런 식으로 말하면 exercise makes aging slow 인제 이렇게 영어로 이걸 직역하면 이렇게 되는데요. 인제 이게 또 인제 불필요하게 길어진 문장이 되는 것이죠. 물론 이제 우리는 영어에서 같은 단어가 여러 품사로 쓰이는 거는 잘 알고 있지만 이게 얼마나 광범위한 현상이고 영어 사용의 어떤 시사한 점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충분히 알지 못하고 있을 수가 있어서 이제 이 시리즈에서는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보충해 드리려고 하는 것이죠.
혁명 구문 넘어가겠습니다. 혁명 구문이라는 건 이제 형용사 명사 구문이라는 뜻인데요. 영어에서는 이 형용사 명사 구조를 굉장히 선호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누구한테 어떤 일을 잘 하셨어요 이렇게 말할 때 이걸 직역하면 you did a job well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영어에서 이렇게 말 안 하죠. 영어에서는 you did a great job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뭐 you did a job well 이런 말을 절대 안 하는 건 아니죠. 이것도 영어니까. 그렇지만 이제 이건 어떤 상당히 특정한 상황에서 특정한 어떤 강조나 그런 의미를 가지고 하는 말이고,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잘하셨어요. 정말 잘해서 이렇게 말할 때는 그냥 you did a great job 이게 제일 일반적인 이제 영어 표현이죠. 누가 수영을 잘한다 이렇게 할 때도 한국어식으로 하면 he swims well 이렇게 되지만 영어는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일반적으로 말할 때는 he is a good swimmer 이렇게 대부분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수식하는 거를 한국어식으로 할 때는 이제 이 부사로 수식을 하게 되는데, 영어는 형용사로 이렇게 수식을 하게 되죠. 형용사 명사 구문을 만들어서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Great job, good swimmer 이런 식으로 혁명 구문을 만드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보면 사람들이 많다. 한국어로는 아주 뭐 아무 문제 없는 문장인데 이걸 영어로 지금 people are many. 이거 되게 이상하죠. 영어에서 이렇게 말 안 하잖아요. 영어에서는 there are many people 이렇게 형용사 명사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그 사람은 기분이 좋다. 이것도 한국어식으로 하면 his mood is good 이런데 영어에서는 이제 뭐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특정 문맥에서는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사람이 기분 좋다 이렇게 말할 때 이렇게 안 하고 he's in a good mood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거는 이제 명사에 형용사를 붙여줄 때 한국어식으로 하면 비동사의 보어로 이렇게 붙여주죠. 그건 이제 서술이라고 하죠. 서술적으로 붙여주는 데 비해서 영어에서는 이 수식어로 붙여주죠. 이렇게 바로 앞에 붙여서 형용사, 명사 이걸 이제 한정이라고 하는데 한정적인 한정적인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혁명구를 만들어서 there are many people, good mood 뭐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런 혁명 구문의 선호 현상이 학술 분야에서도 강하게 유지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혁명 구문을 많이 쓰는 것이 학술 분야에서도 어떤 좋은 문장을 쓰는데 상당히 중요하다. 근데 그러면 언제 혁명 구문을 쓰고 언제 또 다른 형태를 다른 형태도 안 쓰는 거 아니니까 다른 형태를 언제 쓰느냐 이런 이제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을 이제 다음에 혁명 구문을 다룰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요소는 영어 독특 어법의 세 번째 요소는 사물주어 의인화입니다. 여기서 의인화라는 거는 이제 사물주어 이게 뭐냐면 시간, 장소, 이유, 방법, 목적 등을 의인화하여 주어로 만든다 이건데 여기서 의인화라는 것은 어떤 생명과 이런 시간, 장소 이런 것들을 생명과 지각이 있는 행위자로 인식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학술 문장은 주로 사물 주어를 쓰기 때문에 사물 주어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첫 번째 예를 보겠습니다. Last year saw a big jump in mobile usage. 작년은 모바일 사용량의 급증을 보았다. 이게 이제 작년에 모바일 사용량이 급증했다. 이제 이런 뜻이죠. 작년이라는 시간을 어떤 지각을 가진 존재로 의인화를 했습니다. This chapter discusses the following issues. 이 챕터는 다음에 이슈들을 논의한다. 여기서도 챕터를 또 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행위자로 의인화를 했죠. Technology transfer involves a series of paths. involves는 관여시키다. 뭐 이 정도로 이제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요. technology transfer 기술 이전은 일련의 경로들을 관여시킨다.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테크놀로지 트랜스퍼, 그러니까 기술 이전을 하려면 1년에 그 경로들이 필요하다, 경로들을 거쳐야 한다, 이제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테크놀로지 트랜스퍼가 목적입니다. 이런 그 목적을 무엇을 관여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행위자로 이렇게 의인화를 시켜서 주어를 만들어 쓰는 것이죠. 근데 한국어에서는 그 시간은 시간으로 쓰고 목적은 목적으로 써야지 이렇게 의인화로 할 수가 없죠. 뭐 작년에는 사용량이 급증했다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물론 뭐 작년은 사용량이 급증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여기서 작년은은 작년에는의 준말이지, 이게 어떤 이 의인화 시간을 의인화로 해서 이 의인화된 그런 주어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어법이 한국어에는 상당히 생소한 어법이다. 예. 그 다음에 마지막 결과 구문을 하겠습니다. 결과 구문은 동작의 결과를 짧고 편리하게 삽입하는 걸 말하는데요. 아까 퀴즈에서 한 wipe the table clean, 이게 이제 결과 구문이죠. 그러니까 뭐 cleanly나 clean, to be clean 이런 이런 연결어 없이 clean을 바로 결과를 바로 이렇게 붙여주는 것이죠. 근데 한국어에서는 그 결과를 말할 때 깨끗하게 만들었다, 깨끗이 되게 이렇게 연결어를 반드시 붙여주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영어를 하게 되면 cleanly, to be clean 이런 식의 영어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제 첫 번째 예문을 보면 이런 유사한 케이스들을 이제 더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Some of the screws wiggled loose. 위글은 이제 흔들리다. 그래서 wiggled loose는 무슨 뜻이냐면 wiggled and became loose. 흔들려서 느슨해졌다 이 뜻입니다. 한국어로는 이제 졌다는 연결을 붙여줘야 되는데 영어에서는 이런 식으로 길게 안 하고 그냥 loose 이렇게 그냥 바로 이렇게 붙여주는 것이죠. wiggled loose. 두 번째는 they talked him into selling. 이게 무슨 뜻이냐면 talk to him and made him sell. 말을 잘해서 팔게 만들었다. 근데 이것을 이렇게 길게 말 안 하고 그냥 into selling 이렇게 결과만 이렇게 딱 갖다 붙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the audience left him off the stage. left him off the stage가 무슨 뜻이냐? left at him and made him leave the stage. 이건 좀 되게 좀 이상한 영어라고까지 볼 수 있는 그런 어법인데요. 사실 이런 어법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거 이제 left at, 이건 이제 그를 비웃어서 비웃음을 당하다 못해서 그걸 못 견디고 연사가 무대를 떠났다, 무대에서 쫓아버렸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런 그렇게 길게 말을 안 하고 그냥 결과만 이렇게 left him off the stage 이렇게 결과만 간단하게 이렇게 붙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결과 구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영어 독특 어법을 이제 종합을 하자면 한국어는 격식을 중요시하는 제가 이제 볼 때는 양반 언어라고 이제 말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붙일 거는 다 붙이고 지킬 거 다 지키고 이런 이제 언어고, 영어는 실용을 중시하는 언어, 그러니까 주어진 테두리를 넘어서 언어를 자유롭게 사용하는 그런 언어입니다. 그래서 독특 어법의 이슈는 영어가 이제 이런 어법을 좋아하는데 그럼 논문 쓸 때 이런 어법을 어떻게 잘 구사할 수 있느냐, 그래서 좀 더 영어다운 영어를 할 수 있겠네, 이제 이런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근데 이게 한국어와 너무 이제 다르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은 문제고, 그래서 특히 이제 또 사물주어 같은 경우에는 사물주어를 쓰는 건 좋은데 그래도 동사를 어떤 동사를 쓸 거냐, 이제 이것도 좀 쉽지 않은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 이슈들을 여러분과 함께 같이 공부를 해 나가려고 합니다. 스타일의 이제 전체적인 스타일 요소들의 이제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각 요소들은 서로 다른 스타일의 이상, 그러니까 스타일의 목표를 나타내고 있죠. 근데 이제 이 스타일 요소들이 서로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간결함과 이 독특 어법은 목표임과 동시에 어떤 수단적인 기능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간결 어법이 간감히 그 대칭 구문과 수직 배치를 구사하는 어떤 그 테크닉 수단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고 또 이 독특 어법도 이제 대칭 구문이나 또 간결함, 또 수식 배치 이런 것을 구사하는 하나의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제 밀접하게 같이 나오는 이제 그런 요소들입니다. 따라서 이제 이번 시리즈는 그 간결함과 그 독특 어법에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이제 내용을 구성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간결함의 주제들, 이것은 이제 그 독특 어법의 주제들이죠. 그리고 이제 이 요소들을 논의할 때 대칭 구문과 그 수식어 배치의 이슈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핵심 이슈는 이러한 스타일 요소들이 제시하는 그런 이상이나 목표를 어떻게 우리 글쓰기에 구현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죠. 각 요소의 사용례를 그 유형별로 분류해서 단계적으로 연습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시리즈의 첫 순서인 대칭 구문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이 뭔지는 아까 소개드렸기 때문에 바로 이제 그 연습 문제로 넘어가겠는데요. 여기서 이제 답으로 이제 이게 문제들만 보이는데요. 지금 이제 답으로 보여드릴 그 문장은 대칭적으로 잘 작성된 그 논문이나 책에서 찾은 문장이고, 지금 보이는 이제 이 문장, 그 문제 문장들은 그 원문에서 그 대칭을 제거한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연습 문제의 과제는 뭐냐면 대칭이 안 되는 부분을 찾아서 그걸 이제 대칭을 복구시키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1번 먼저 보겠습니다. Constructing a healthy and well-educated citizen with much knowledge. 자, 여기서 이제 대칭이 안 되는 부분이 어디 있을까요? 이것도 좀 읽어주시면 댓글을. 여기서 지금 댓글 constructing과 healthy 이렇게 올라왔네요. 댓글 혹시 다른 분들도 자, 여기서 이제 남겨주시면. 대칭이 네. 좀 더 안 되는 부분이, 자, 이제 힌트를 드리면 여기서 healthy, well-educated citizen with much knowledge. 여기서 그 이제 시리즈는 수식하는 그 형용사가 이제 healthy하고 well-educated죠. 근데 이제 이 with much knowledge도 그 시리즈는 수식하는데 이거는 이제 좀 형태가 달라요. 이건 그 형용사로 돼 있지 않고 이렇게 좀 다른 그 구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것 같은 이제 그 형용사로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하면 이제 그 세 개의 그 대칭적인 요소와 이제 우리가 그걸 가질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with much knowledge는 뭐 지식이 많은 뭐 이런 뜻인데 이것을 이런 그 의미를 가진 형용사가 뭐가 있을까요? with much knowledge를 의미하는 형용사. 지금 댓글로 knowledgeable, 예. intelligent 예, 이렇게 좋습니다. 올라오고 있어요. 좋습니다. knowledgeable 쓰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constructing a healthy, knowledgeable and a well-educated citizen, 이렇게 이제 이게 원문이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 영어에는 knowledgeable 같은 그 어블이 붙는 형용사가 많습니다. 이 어블 형용사가 영어에 굉장히 많이 쓰이는 형용사죠. 근데 그 간결 테크닉에서 아주 유용하고 핵심적인 형용사예요. 그래서 이제 요 다음에 간결 형용사 시간에 이 어블 형용사 구사법을 정말 다양한 그런 이제 구사법이 있는데 그런 그 구사법을 다루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이 어블 형용사 간결 테크닉을 씀으로써 대칭 구문도 만들었지만 또 하나 얻을 수 있는 거는 이 그 수식어들이 이제 한 단어로 이렇게 표현이 되기 때문에 이 위치를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개의 그 수식어 중에서 중요도에 따라서 그 적절한 그 수식어 배치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그 간결함이 그 대칭 구문과 그 수식 배치의 어떤 테크닉으로 사용되는 그런 하나의 이제 예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We conclude that the main factors include legislation implementation, government support, and how aware the society is. 자, 중요 그 요소들이 법제화와 정부의 지원과 또 이제 사회가 얼마나 aware하냐. 그러니까 이런 지원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사회 자체도 깨어 있어야 한다. 사회가 얼마나 깨어 있느냐. 이제 이게 다 요소다 이런 말인데 여기서도 이제 이렇게 그 명사고 명사구인데 요것만 절이잖아요. How aware society is. 그래서 이런 것도 요 How aware society is를 이런 명사구로 이제 만들어주면 좋겠죠. 자, 이것은 어떻게 영상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Society awareness 이렇게 올라왔어요. Society's awareness.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Social awareness. 네, 좋습니다. 예, Society's awareness라고 하면 얼마나 aware하냐 요 의미는 좀 안 들어가겠죠. 그냥 awareness만 들어가지 얼마나 어떤 그 수준을 말하는 의미는 안 들어가고 social awareness라고 하면 사회 지금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사회의 awareness예요. 사회가 얼마나 aware하냐 이건데 social awareness로 하면은 사회에 대한 awareness가 됩니다. 이게 그렇게 이제 이해가 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social awareness라면 이제 어떤 사람들이 사회에 대해서 aware한 거, 그 사회에 대한 awareness 이런 의미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우리가 말하는 게 아니고 사회의 awareness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그 awareness 한 그 얼마나 awareness한가 그런 레벨을 수준을 말할 때는 레벨이라는 말을 쓸 수 있어요. 레벨. 그래서 awareness level 이렇게 하면 awareness level of society 하면 사회의 aware한 정도 이렇게 되잖아요. 수준. 그래서 awareness level of society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원문이 이렇게 돼 있죠. legislation implementation, government support, and awareness level of the society 이렇게 해서 대칭 구문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we plan to collect data by either using an online survey or phone interview. 자, 여기서 문제 되는 걸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힌트를 드리면 이제 either, or 이걸 주목해 주시면 됩니다. 자, either하고 or 그 뒤에 오는 것들이 대칭이 돼야 돼요. 근데 대칭이 됩니까 지금? Either using an online survey 이건 이제 동사 명사인데 or phone interview 이건 지금 명사만 있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안 되니까 이거를 대칭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제 하나는 이제 we plan to collect data by either using an online survey or conducting the phone interview. 그러니까 by가 있으니까 동사를 써서 by either using an online survey or conducting phone interview. 이렇게 같은 형태로 말해주든지 동사를 이제 쓰기 싫다. 그러면 we plan to collect data through를 쓰고 either online survey or phone interview. 이렇게 어떻게 하든지 이 either or에 오는 그 부분들을 같은 그 형태로 만들어주면 대칭이 만들어지겠습니다.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Hardware that is much lighter and consumes much less power than cloud computing. 자, 여기서 그 대칭이 안 되는 부분은 어딜까요? 이것은 클라우드 컴퓨팅보다 훨씬 가볍고 전력 소모가 적은 그런 하드웨어 이런 말인데요. 여기서도 이제 이 라이터 이건 형용사인데 consumes much less power 이거는 어떤 절이죠. 동사 명사의 절이라서 이것을 이제 형용사로 좀 만들어 보자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그냥 형용사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좀 어렵기 때문에 제가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Hardware that is much lighter and much less power hungry than cloud computing is. 그러니까 이제 전력을 아주 적게 소모한다는 걸 형용사로 만들기 위해서 먼저 power hungry 이런 말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파워 헝그리 전력을 소모한다는데 much less power hungry에서 전력을 훨씬 적게 소모한다 이런 형용사 형태가 돼서 이렇게 much lighter, much less power hungry 이렇게 이런 그 대칭 구문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파워 헝그리는 이제 hungry for power를 줄인 거죠. 이런 식의 줄인 것도 그 영어의 중요한 간결 테크닉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문장은 이제 딥 러닝 레볼루션이라는 되게 유명한 그 책에서 찾은 건데요. 단말기 전체 문장 뭐냐면 이제 단말기가 독립적으로 작동하려면 훨씬 가볍고 전력 소모가 적은 하드웨어가 필요하다. 이제 뭐 현대의 어떤 그 언디바이스 AI를 예시하는 그런 문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무튼 이제 그 영어권의 이 명저자들이 어떤 식으로 대칭 구문을 만드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단어를 이렇게 만들어가면서까지 이렇게 그 대칭 구문을 구사하는 그 예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제 이 문장을 보여드린 것입니다.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여기 power hungry나 less power consuming이 안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계셔 가지고요. 그렇죠. 예예예. 뭐 그렇게 만들어도 됩니다. 예예. much less power consuming. 뭐 그렇게 그렇게 해도 되겠죠. 예.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해도 되고 뭐 그렇게 해도 되고. 예예. 예. 그다음에 다섯 번째 이제 마지막인데요. 이것은 이제 그 유시민 씨의 그 나의 한국 현대사라는 책에서 한국 60년대 한국을 평등하게 가난했던 독재 국가라고 묘사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걸 제가 이걸 번역할 기회가 있어서 이제 번역을 했는데 이제 이렇게 하는 게 가능하죠. A nation of dictatorship where everyone was poor. 그러니까 이제 독재국, 근데 모든 사람이 똑같이 평등하게 가난한 독재 국가. 이렇게 이제 이런 번역이 가능한데 이거를 이제 좀 더 멋지게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대칭구문으로 만들어 보고 싶어서 그러면 이제 대칭구 만들려면 어떻게 하냐? 이 네이션 딕테이션이 있으니까 그럼 요것도 요 부분을 명사로 만들어서 네이션 오브 딕테이션십 and 뭐 이제 뭐 이렇게 하면은 더 멋진 대칭 구문이 될 것 같아서 그러면 이거를 명사로 where everyone was equally poor 이거를 명사로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equal poverty, nation of dictatorship and equal poverty 이렇게 명사로 이렇게 그 대칭구문을 만드는데요. 근데 이제 만들어 보니까 이게 그 nation of equal poverty가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가난한 나라라는 걸 의미한다는 걸 이제 확인을 이제 하고 싶어졌어요. 이게 내가 생각만 하는 게 아닌지 확인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확인했는지 검색을 통해서 확인을 할 건데 이 문장을 전체 문구를 검색하면 검색이 안 나오죠. 그래서 이제 A nation of equal poverty 요것만 검색을 해봐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일단 이제 equal poverty만 검색을 해보니까 A society of equal poverty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 검색 결과가 이제 여기서 제가 보여드리는 건데요. Society of equal poverty를 검색해 보니까 뭐 이런 이제 얘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런 이제 얘들만 이제 이런 문구가 쓰이긴 쓰인다. 이제 근데 그거만 충분하지 않죠. 이게 쓰이는데 이게 그런 내가 원하는 의미로 쓰인다는 걸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내용을 읽어보니까 Socialism creates a society of equal poverty, totalitarianism and dehumanization. 그러니까 사회주의가 모든 사람 여기서 이제 그 소셜 이퀄 파워티는 사회주의가 이제 소셜 이퀄 파워티를 만든다. 그런데 여기서 이 사회주의가 만든 소사이티는 그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가난한 그런 사회가 맞잖아요. 이게 좀 부정적으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표현이 내가 원하는 그런 표현이 그 의미를 갖고 있는 게 맞구나. 이제 이렇게 확인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그 대칭 구문을 만들 때
이제 뭔가 좀 불확실하게 되면 이런 검색을 통해서도 이렇게 확인을 해볼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컨클루드 리마크는 간단히 할 텐데요. 요새는 그 AI나 뭐 에디팅 서비스 같은 거 많이 있는데 왜 굳이 영작 실력을 키워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고민해 주신 분들이 계실 텐데 결국은 이제 영작 글이라는 게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만 이런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것은 하나의 그 제안일 뿐이지 그 글을 최종적으로 책임지고 확정하는 것은 이제 나기 때문에 그런 이런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내가 갖기 위해서는 이런 나의 영작 실력이 있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영작 실력이 있으면 이런 서비스에 좀 더 좋은 질문을 할 수도 있고, 좀 더 좋은 검색을 할 수도 있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영작 실력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악기를 연주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악기 연주할 때 뭐 방법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연습을 많이 되는 것처럼 강의를 많이 듣는다고 해서 영작 실력이 바로 좋아지는 거 아니죠. 이 강의 내용을 정말 계속 쓰고 읽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훈련을 할 때 그때 이제 들었던 내용이 내게 되고 나의 실력으로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이제 그 과정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그런 과정을 여러분과 함께 동반해 드릴 수 있는 그런 강의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뭐 한 5분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예. 혹시 연구자 여러분 질문 있으시면 지금 Q&A에 잠깐 남겨주실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질문 있으실까요? 네. 네. 질문 딱히 없으신 것 같고 중간에 엑서사이즈나 이런 거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한 분이 남겨주셨는데 영작 실력을 키우는 좋은 방법, 책 또는 노하우를 알고 싶다고 남기셨네요. 예, 뭐 너무 자료가 많아서 뭐 이거를 한 번에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이제 제가 강의하는 것도 최대한 시중에 잘 없는 이제 그런 내용을 정리해서 그러니까 스타일적으로 정리한 거는 많이 없기 때문에 이제 좀 이런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 주는 내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영작 실력을 업그레이드하는 방법이 물론 이제 좋은 어떤 교육 내용을 접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계속 쓰고 읽고 읽는 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돼요. 저도 이제 해외에서 공부를 하면서 학교에서 진짜 무식하게 많이 글을 읽혔거든요. 정말 일주일에 막 하루에 몇백 페이지씩 막 읽고 막 이런 되게 좀 하드 트레이닝 시켜서 이제 그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영어 실력이 굉장히 많이 느는 걸 제가 경험했는데요. 아무튼 악기도 무식하게 막 연습을 해야 늘듯이 영작 실력도 결국 어떤 지식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것은 그렇게 계속 정말 노력하고 쓰고 읽고 이렇게 하는 노력을 통해서만이 정말 영어 실력이 진짜 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다른 질문 하나 더 있는데요. 여기 스크린에 보이실까요, 예, 강사님? 대명사를 네. 사용하는 것이 좋은 글이 아니라고 하시던데 they, that 같은 단어들 명확하게 풀어서 반복 설명이 좋다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글쎄요. 이것은 어떤 원칙이 저는 제가 볼 때는 대명사를 무조건 많이 사용하지 말라. 이런 원칙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대명사 사용하는 게
그 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를 피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문맥적으로 분명할 때는 대명사를 사용해 주는 게 좋죠. 그 같은 말을 자꾸 반복하게 되면은 이게 불필요하게 문장이 길어지고 읽는 사람도 이제 좀 별로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원칙이 있는지 저는 모르겠고요. 문맥에 따라서 이제 그 대명사를 정말 써도 혼동이 이제 없을 것 같은 이제 확신이 있으면 대명사는 이제 써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저희 몇 가지 질문 더 있는데 아마 다음 시간에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정말 좋은 강의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선생님. 오늘 제가 많은 강의 진행해 봤는데 이렇게 Q&A 저희 exercise 하면서 열심히 같이 참여해 본 강의는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연구자님들도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이렇게 시리즈로 진행되는 강의 아까 선생님께서 잠깐 설명해 주셨는데 다음번 강의는 4월 11일에 진행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저희 웹사이트에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될 예정이니까요. 확인 부탁드리고 그리고 앞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오늘 진행되는 강의에 대한 강의 자료와 녹화본은 10일 이내에 등록 시 기입하신 이메일로 발송드릴 예정이고 오늘 강의에 대한 후기 이벤트 저희 블로그에서 진행 중이니까요. 많은 후기 댓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상단에 지금 피드백 폼 올려져 있어요. 이것도 많이 참여해 주시면 저희가 다음 강의 준비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 다음 강의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